저에게 영어 단어 또는 vocabulary 또는 vocab, 그것은 삶, lif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뭐 confidence 넣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신문방송을 전공하다가 그 언론고시를 준비하다가 영어 단어를 공부하다가 그 어원에 미쳐가지고 한참 어원에 빠져가지고 파고들다가 다시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게 돼요.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영영사전을 모으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웹스터 두께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웹스터라는 사전의 이름을 이 사람 이름에서 오게 되죠. 처음에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했다. 미국 영어 웹스터. 이건 이제 옥스포드. 여기는 지금 1권이 없죠. 왜냐면 제가 1권을 가져왔으니까.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우리가 이제 OED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얘는 그 70년 동안 만들어지게 돼요. 70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20권, 이게 보고판이죠. 20권이 이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1934년도에 이 20권이 등장하기 전에, 지금부터 1933년 전에 얘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게 이제 바로 1934년도 처음에 나왔던 그 70년 동안 만들어진 옥스포드 OED 이 사전이에요. 13권. 13권. 얘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방대하죠, 여러분. 이런 것이 13권, 7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최근에 20권. 이렇게 영어 단어가 방대하고, 저는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파고들다가 이제 EBS에서 토플 복화, 상상하는 복화를 쓰고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장 토익 복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EBS 랑에서 EBS 수능 영단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돼요. 거의 이제 10년 이상이 그 EBS에서 이제 책을 쓰고 강의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단어를 파고들면서 느낀 점은 그냥 단어가 우리 주변에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저는 그 흩어져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이렇게 못이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여기. 그럼 이게 흩어져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어려운 단어들을 이게 이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rivet. 이 못인데, 야, 내가 이 영화를 보니까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이렇게 머리에 팍 못이 박히듯이 박히더라. 그래서 리비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리빗이라는 못이었는데. A Few Good Men. 제가 탐 크루즈 좋아해서 그 미션 임파서블. A Few Good Men.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제가 볼 때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고 이렇게 쫙 다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복화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모으게 되고 단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리비링.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리비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전에 리빗이 이런 모션이잖아요, 여러분. 리빗.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꽂힌다는 거야. 팍팍. 알겠죠, 여러분? 그만큼 흥미진진한 뜻이 되는 거죠. 리비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리벳이 무엇인데, 이 리벳을 팍팍 또는 우리의 시선을 이 영화에 꽂게 한다는 얘기예요. 팍팍. 못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못이 우리의 시선을 박는, 또는 못이 우리를 여기다 받게 한다. 리비링. 그만큼 흥미진진한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리비링. 발음이 리비링인데, 리벳이 못이고 흥미로운. A Few Good Men.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동의어로 우리가 설명드린다면 가장 쉬운 단어가 이제 fascinating, 매혹적인.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우리를 흡수한다. absorbing. absorb, 흡수하다. 여기다 ing 붙여가지고 absorbing. 우리를 빨아들이는. 그 다음에 engrossing. in 더하기 grossing. 몰두케 하는. 이 단어 어렵네. 이건 알고 보면 쉬워요, 여러분. 이건 in이고. 안으로 얘가 gross가 총 그런 뜻이잖아요. 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G, D, P 국내 총 생산 아닙니까? Gross Domestic Product이니까. 이때의 G가 GDP, GNP 할 때 G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총 모두 안으로 다 들어가게 만드는 영화라는 얘기. 그만큼 흥미롭다는 얘기죠. 재밌다는 얘기죠. 흥미진진한. Fascinating, absorbing. 또 노예 보는 순간 우리가 노예가 돼버려. 노예, thrall이라는 단어가 노예인데 이게 노예. 여기다가 in을 붙이고 ing 붙여가지고 enthralling 바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해가지고 캡처가 우리가 붙잡다. 캡처, 화면 캡처가 여러분 화면을 붙잡는 뜻이에요. 캡처가 붙잡다 해서 마음을 붙잡아서 그래서 captivating 마음을 사로잡는. 알겠죠? 캡처에서 나온다는 거. 캡처, 붙잡다. 얘들이 이제 그 revealing이라는 단어의 시노님이 되는 거야. fascinating, absorbing, engrossing, enthralling, captivating, 뭔가 알고 보면 쉽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in 얘가 같은 거고. 요 남는 부분이 이제 노예.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순간 노예가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 그냥 그대로 종속된다. 그만큼 이 영화가 재밌다는 얘기죠. 흥미진진한 영화.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리빙이라는 단어가 알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못을 못 받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게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잭 니콜슨과 톰 크루즈가 이 영화에서 최고의 어떤 열정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 impassion이라는 단어, 인이고, 그치? 패션이 열정이니까. 이리 붙여가지고. 안에 열정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열정 어느 정도냐? ferociously. 이게 ferociously 이게 잔인한, 잔인무도한, 뭐 사나운 그런 단어인데. 발음해보면 알잖아. 저 사람 나 패러 왔어. 유치하지만. 그래서 패러 왔어. ferocious. 패러 왔대. 그래서 ferociously 사나운, 잔인한, 지독한. 여기서는 이제 굉장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단어 보니까 ferocious, 잔인한, 사나운. 어벤져스에서 the most ferocious한 enemy. 바로 타노스 여러분. 타노스. 이게 타노스죠. 타노스는 데스, 죽음을, 여성 캐릭터인 그 죽음을 좋아한다고. 데스. 그래서 ferocious, 얘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얘 이름은 타노스예요. 타노스. 죽음을 좋아하는 타노스. 이제 데드풀과 타노스 이렇게 서로가 이제 얘는 타노스는 죽음을 좋아한다고? 그럼 그 죽음과 관련되어지겠네?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타노스의 요 타에다가 앞에 좋다라고 하는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좋은 건 아니지만 에이자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타노스는 얘가 타노스인데 얘는 이제 그 죽음과 조화가 죽음을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름 자체가.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는 이제 그것의 뜻을 갖고 있는 거고. 베니와 같은 거네, 그렇죠? euthanasia, 좋은 죽음. 그게 바로 안락사죠, 안락사. 그래서 안락사라는 단어가 euthanasia인데 알고 보면 타노스가 라는 그 이름이 숨어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확한 어원.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음과 관련되신다. 타노스 할 때
타노스가 뭐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타노스가 EU, 유럽연합.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유럽연합과 아시아, 유럽연합과 아시아 사이에 타노스는 살고 있다. 타노스는 죽음을 좋아한다. 그래서 유서네이지아가 안락사.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 설명해 준 거예요. 안락사. 그래서 유서네이지아, 타노스, EU와 아시아 사이에, 유럽연합과 아시아 사이에 살고 있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가지고도 새롭게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워도 되겠죠? fascinating, 매혹적인, absorbing, 흡수하는, engrossing, 몰두케 하는, enthralling, 노예로 만드는 그만큼 재미있는, captivating, 마음을 사로잡는, 캡처해서 왔다는 거 하고. 저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방탄소년단, 방탄의 그 뮤직비디오에 이게 있죠. 유포리아라고 하는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유포리아, 이때 요거라고. 뭐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절정에 달한 상태, 희열, 행복감, 그런 단어죠. 유포리아가 희열, 행복감. 그러니까 좋은 뜻이 계속 나온다고. 그 다음에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더 해볼까? 그 다음에 유페미즘, 완곡요법. 유페미즘은 뭐냐면 여러분, 완곡요법이라고 해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다 예보다는 돌아가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pass away,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완곡요법. 변소보다는 화장실, 그런 것들이 유페미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 거. 좋게 말해주는 거? 그럼 이 단어가 나오네. eulogy. eulogy. 특히 그 죽은 자에 대한 추도 연설이죠, 보통. 찬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추도 연설이 더 많이 쓰이죠. 추도 연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말해주는 eulogy. 이런 것들이 이제 유서네이지아의 그 유가 접사로 쓰이게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유포리아, 다이를 패스웨이, 유페미즘, 유로지. 희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희열, 행복감, 그런 단어거든요. 뭔가 이렇게 절정에 도달하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네. 이 기둥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기둥을 가까이 가봤습니다. 단어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단어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둥의 모습을 딱 보니까, 기둥의 칼럼이죠. 제 손입니다. 딱 올리다 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기둥이.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 절정의 클라이막스, 그렇죠? 우리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모습. 기둥이 영어로 뭐냐면 칼럼이에요, 칼럼. 그래서 나온 단어가 culminate, 절정에 도달하다. 아니, 칼럼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율로지, 추도연설, 유페미즘, 완곡요법, 유포리아, 희열, 행복감. 칼럼은 신문 칼럼, 아니 신문 칼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문 칼럼 갖고 왔는데, 신문 칼럼도 보시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의 모습으로. 그래서 칼럼에 원래 기둥을 말한다고요. 기둥의 모습으로 쓴 글. 그래서 신문 칼럼 그러는 거예요. 원래 기둥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이 기둥처럼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정점에 도달하다, 절정에 도달하다. 바로 culminatio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칼럼에서. 요 모습 그대로 culminate, 절정에 도달. 이거는 무슨 come 이런 걸로 전혀 어원이 아닙니다. 전혀. 자, 그래서 칼럼에서 culminate, 절정에 도달하다. 이 그리스 신화집을 족보, 가계도를 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가계도를 쓴다는 게 엄청난 길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있죠.
베네사 제임스라는 교수의 18년 동안에 걸친 culmination 단어 쓰잖아요. 정점에 있다는 얘기 이게. 그 정점에 culmination. 그렇죠. 얘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정점의 모습이 이렇게 약간 culmination.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은. 어이구, 다 풀어졌네. 자,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칼럼, 기둥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따가 좀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엄청나죠? culminate. 정점에 도달하다,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다. 얘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 클라이맥스. 또 역시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임시정부 요인들이 무덤에 적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정부는 가버먼트인데? 그럼 임시를 뭘 말하나? 템포럴을 쓰나? 이 단어 쓰는군요. 제 손가락이 보이네요, 여러분. 여기도. 임정요인의 무덤. 이게 바로 임시라는 단어죠. 나머지는 쉽고, 이게 좀 어렵네. 임시의. 그건 알고 보면 쉬워요, 여러분. 앞으로의 뜻 갖고 있는 접두사 붙이는 거. 얘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나중에.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비전,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앞을 보고 만든 정부.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임시의 뜻을 가지는 거야. 지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provision이라는 것은 임시의. 그래서 여러분, 이 provision에 보통 이렇게 s를 붙이게 해주고 쓰게 되면은 provision 하면 이게 식량이 돼요, 식량. 왜 그럴까요? 지금 쓸 게 아니고 앞으로 보고 우리가 준비해 두는 거. 그래서 이게 provision스가 식량 뜻이 나오는. 물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provide 이 단어가 이제 어원이고요. 제공하다, 마련하다. 이게 미래를 쓰기 위해서 뭔가 마련하거나 제공하는 거예요. provide. 그래서 앞으로 비전 보고 만든 거. 임시의. 그래서 임시정부가 프라비전을 가버먼트라고 부른다는 거. 이 단어 말고 임시란 단어 이렇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프라비전은 식량이고. temporary, tentative, interim, 이거 좀 이따 하고. interim도 간단하죠. inter는 사이를 가리키는 이제 역시 접두사. in 그대로.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임시라는 거야. 어떤 과도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있는 임시. tentative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요 단어는 이제 그 텐터클이 소개되죠. 텐터클이 뭐냐면 여러분, 촉수 이런 거, 해파리 이런 것들을 텐터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텐터클. 그러니까 얘들이 텐터클로 이걸로 이렇게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촉수로 잠깐 대보는, 그래서 잠정적인 뜻이 나옵니다. 텐터클에서 촉수. 아니 무슨 이런 가짜 촉수 가지고 진짜를 보여달라고요? 그럼요. 진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어 어저께 새로 사온 건데, 이 문어의 이 발, 이 부분도 여러분 바로 텐터클인 거예요. 텐터클. 알겠죠? 텐터클. 그래서 이걸로 이게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렇게 만져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텐터클에서 텐터티브, 임시의 잠정적인, 얘는 촉수. 얘를 우리는 뭐 발휘하지만 촉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전문 용어죠. 진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고, 자, 템포러리가 남았네. 템포러리는 뭐냐면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임시로 출구를 만들었다는 거야. 아직 공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임시라는 단어를 가보니까 이 단어 쓰고 있는데 여러분, temporary. 그렇죠. 그대로 쓰죠. temporary. 손금 보니까 제가 맞군요. 자, temporary. 이 단어의 반대가 여러분, 파마예요, 파마. 우리가 여러분 미용실 가면 파마 해주세요. 표준어가 펌이죠, 펌. 퍼머 해주세요. 그때 그 퍼머가 이 temporary 반대말입니다. 이건 EBS 촬영할 때 제가 그 퍼머한테 설명할 때 가발 쓴 거예요. 바로 이 퍼머 한다. 그래서 permanent가 temporary의 반대가 됩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temporary냐 permanent냐, 파마냐 파마.
파마, permanent. 그 파마라는 게 이제 한번 볶아두면 오래 간다는 얘기지. 영구적인. 그래서 퍼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반대말 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나오죠. 일시적인 불편함. permanent를 영구적으로 얼룩을 지운다. 그래서 서로 대조 관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파마가 원래 여기서 왔구나. 퍼머. 그래서 permanent 영구적인 한번 볶아두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temporary 일시적인 이렇게 temporary냐 permanent냐 서로 아포짓 관계입니다. 스턴트 러지. 네, 이것도 이제 재밌는 책이에요.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손가락, 그렇죠? 손을 이렇게 이제 상대와 뭐 할 때 이제 이거 하잖아, 이거. 근데 그때 상대방 몰래 살짝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렇게. 그럼 안 나가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 단어죠. surreptitiously. 이 단어가 쉬워요, 여러분. 단어와 길면 쉽습니다. surreptitiously. 서브야, 서브. 우리 알죠, 여러분? 서브. 지하철이 서브이니까 서브. 아니, 근데 왜 아래입니까? 되게 알로 왔으니까. 발음이 안 되니까. 아래. 요 남는 부분 있죠. rapid. 신속한에서 온 거예요. 신속한. 뭐예요? 신속하게 밑에서 써. 신속하게 밑에. 그러니까 은밀하게. 신속 은밀인 거죠. 그러니까 rapid, surreptitiously. 알겠죠? 그래서 rapid, surreptitiously. rapid, sub 아래. 밑에서 신속하게. 그래서 surreptitiously. 은밀해. 이걸 무슨 뭘 뒤져가지고 훔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자, rapid 정확한 어원입니다. sub을 붙여서 밑에서 신속한 surreptitious. 남몰래 하는 은밀. 그래서 은밀하게 슬쩍 이렇게 손을 넣으라는 얘기야. 눈치만 채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즐거운 책. surreptitious. 설명해드렸고 은밀히. 동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동요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단어가 길면 길수록 쉽다. 클랜데스틴 은밀한. 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conceal 숨기다. conceal 이거 오고 conceal 숨기다의 컨은 뭐 좀 한격함인데 요게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은밀한. conceal. 그래서 conceal의 실은 클랜데스틴과 관련된다. 물론 이제 그 감옥의 독방, 감옥의 방을 말하는 이 셀에서 오죠. 셀 또는 세포도 작은 방이잖아요. 그 방 안에 가두는 모습에서 숨기거나 은밀한. 커버는 뭐 커버에서 왔겠죠. 덮여있는 은밀한. 스틸 훔치다에서 온 거고. 훔칠 때 뭐 은밀하게 훔치니까. furtive는 놔두고 일단 creeping은 기어가는 은밀히. creeping 대표적인 애니멀이 얘들이죠, 여러분. 알겠죠? 얘들이 갈 때 이게 creeping이야. 이게 포복한 거거든. 포복. 군대적 용어로 포복.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알겠죠? 은밀하게 라는 뜻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저렇게. 자, creeping. 그 furtive는 이제 우리가 퓨저티브로 기억합니다. 퓨저티브, 도망자. furtive는 도망자도 은밀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몰래. 그래서 우리는 퓨저티브 기억하고요. 도망자. 하나 볼 수 있죠, 이렇게. 퓨저티브. 어원은 좀 다른데 그냥 furtive, fugitive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 fugitive는 도망자. 이거 파생시켜 볼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리 붙여볼까요? 리 다시 도망간다 붙여볼까요? refugee.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난민이잖아요. 난민. 피난민. 난민할 때 요게 요거라고.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 없으면 refuge. 피난처. 쉘터의 동의어. 쉘터, refuge. 이거 하나 더 붙어있으면 사람이 되면서 refugee, 난민, 피난민. refuge, 피난처, 쉘터. 퓨저티브는 그렇게 파생시킬 수가 있는 거고
수딩 젤, 수드, 달래다. 뭘 달랠까요? 피부를 달래는 거죠. 피부가 이제 거칠거칠하니까 자꾸 피부를 달래는 그런 젤이군요. 여기 있는데. 저도 지금 자꾸 주판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를 달랩니다. 그걸 수드예요, 수드. 그래서 수드라고 하는 부분은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거 보통 요즘엔 아이들이 액괴 만들 때, 이게 액괴죠. 이게 지금 우리 액괴 만들 때 액괴 나오너라. 이 액괴 만들 때 여러분, 이 액괴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애를 넣는다고 넣어가지고 얘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탄탄해집니다. 수딩젤 하면 애들은 액괴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수드의 원래 뜻은 피부를 달래다, 진정시키다. 달래다, 진정시키다. 수드. 뭐 동의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거 서랩티셔스 된 거고. A로 시작되고 두 개가 같다. 그러면은 얘는 접두사. 에드에서 온 거예요. 향하여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접사 특강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자, 수지만 똑같겠네요. 그럼 여러분 A로 시작되고 두 개가 같다. 맞습니다. 애들의 정체는 전부 다 애들. 그 남는 부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peace, 평화. 그래서 평화, peace, appease. 평화롭게 한다. 달래다, appease. placate, placate는 이제 please. please. 상대를 즐겁게 하다. 그래서 이제 달래는 모습. please, placate. 이 단어 보니까 여기다 come을 한번 붙여볼까요, 제가 여러분? 이 단어 같이 기억합니다. come, 이거 붙입니다. placency. 이게 바로 self-satisfaction,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그러니까 come은 있잖아요, 여기. 스스로 달래는 거야. 자기 만족, complacency. 단어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냥 placate, please. peace, appease.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여러분 달달한 사탕 주듯이 달달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weet, sweet, 달달하게 상대방을 녹인다. 그럼 녹이는 게 멜트인데 여기서 요거는 멜트에서 온 거고, 멜트. 살살 녹여봐. 그래서 멜트, mollify, sweet, soothe, peace, appease, please, placate, complacency. 그 relieve는 뭐냐? relieve는 레버, 지렛대. 지렛대로 여러분 무거운 걸 가볍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다. pacify, Pacific Ocean, 태평양이 Pacific Ocean이니까 태평하게 한다. 그게 이제 pacify가 되겠죠. 태평양이 Pacific Ocean, 그러니까 태평한 바다는 얘기잖아요. 평화로운 바다. complacency, 자기만족, 이렇게 플래킷이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그 relieve라는 단어 제가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이렇게 이제 근육이 좀 이렇게 상했을 때 이 연고를 썼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말 나온다고. 그렇죠? pain, 고통을 relieve,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어원적으로는 레버, 지렛대. 그러니까 지렛대로 이렇게 무거운 걸 가볍게 해주듯이 고통을 relieve, 레버, relieve. 그렇게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라고 하고 있네요. pacify는 바로 아이들 울 때 여러분, 아이들 안 되겠다. 젖을 먹일 수는 없고, 그러면 젖꼭지를 물리면 되겠죠. 그게 pacifier죠. 그래서 pacifier는 바로 여러분, 인공 젖꼭지예요. 아이들에게. Pacific Ocean은 태평양이고, 태평하게 한다. 아이를 태평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아이 입에 젖꼭지를 물린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 젖꼭지를 pacifier라고 말합니다. pacifier. 이렇게 해서 고무 젖꼭지 달리는 거죠. 바로 법의 여신. 길 가다 보니까 법의 여신이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 저울이 바로 리브라라고 하게 되죠. 리브라. 저울. 그래서 실제로 리브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리브라라고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천칭자리, 이게 천칭자리가 되는, 하늘에 올라가서 천칭자리가 되는 거고, 리브라.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이거. 그렇죠. 여러분 글씨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별자리 천칭자리이고요. 이 밑에 글씨 나오죠? 리브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울이 두 개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단어를 제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라 가지고. 이게 다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울 단어들인데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앞에 뭐 붙이고 하면은 어려운 단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실제로. 리브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 여기다가 이거 한번 붙여볼까요, 여러분? D. 또는 이거 붙여볼까요? equal. 자, 그러면은 한번. 그럼 이 저울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equal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행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새롭게 만들어 볼게. 이렇게. 여기 리브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q equal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브라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 equal이고. 그럼 이게 뭔다? equilibrium. 마음이 평형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평형 상태. 평형 상태. 평정을 영어로 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equilibrium. 그러니까 이 저울이 이렇게 딱 평정, equal된 상태. 마음의 평온. 균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마음의 평정일 때는 동요가 composer가 되는 거죠. 이거 실제 다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 보이죠? 여기 composer. 이게 마음의 평정을 가리킨다는 거. 동요 관계. 알고 보면 쉬운 거야. 이게 equilibrium. 뭐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 알고 보니까 리브라. 앞에 equal. 그래서 이제 저울이 평형 상태. 그럼 D를 붙이면 어떻게 돼? D 붙이면은 그러면 바로 deliberate.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저울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죠. 저울질 했으니까. 미리 쟀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고의적인 그런 뜻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신중한 뜻도 나오고, 그래서 고의적이다 해가지고 deliberate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t에 붙여가지고 동사라도 나오고 형용사라도 나오고. 의도적인. 스키밍 이제 이게 스킴 자체가 이게 책략, 어떤 계략, 쉽게 해서 그냥 어떤 계획인데 책략, 계략 그런 단어죠. 물론 이제 이 단어는 이제 그 스쿨, 학교에서 나온다. 학교와 같은 어원이야, 스쿨.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우리가 공부하고 뭐 계획 짜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스키밍, 책략의 premeditation이라는 단어. 이것도 기억도 쉬워요. pre 남는 단어, 앞서 미리. meditate 이 단어가 명상하다죠, 명상하다. 얘는 이제 앞서 미리고. 그러니까 미리 명상했다는 얘기니까 미리 생각한, 그러니까 계획적인 뜻이 되는 거잖아요. 미리 명상했으니까 책략을 세운 거고. 그게 이제 고의적인.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책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명상이라는 책, 저 모습을 단어 어떤 단어 쓰고 있어? meditation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pre 붙여가지고 미리 명상했다, 미리 생각한,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중한 뜻도 나와. 두 번째 뜻이 신중한, deliberate 두 번째 뜻.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신중한 거지, 그렇지? 이 단어 consider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뭐 깊이 숙고하다, 고려하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해주는, 배려심 있는 그런 뜻이죠. considerate, 배려심 있는. 요 단어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 단어죠. considerable. consider에다가 ab을 붙이면 되죠. 얘는 상당한이야, 상당한. 양적으로 상당한 또는 중요한 뜻도 있지만 상당한. 조심합니다. 야,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왜? 그 양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배려심 있는. 이거 명사에서 나온다는 거. 나머지는 프로던트는 신중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provide, 제공하다에서 나오는데. provide, 제공하다. 뭘 맨 처음에 제공했을까요? 식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rovisions.
식량을 왜? 나중에 쓰려고. 식량. 그래서 이제 prudent는 신중한. 그러니까 식량을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것은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rudent, 신중한. meditate, 명상. considerably, 배려심 있는. considerable은 상당한. don't confuse, 혼동하지 마실 것. deliberation 한다. 이 동사가 심사숙고하다. 그래서 저울질하는 모습에서 이게 리브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meditate, 명상 나오고 consider, 판단. 판단은 이제 그 무게 단위에서 오죠. 1파운드, 2파운드 그러잖아요. 파운드. 그러니까 1파운드, 2파운드 무게를 잰다 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그럼 무게를 잰다. 이 웨이트가 무게고, 웨이도 동사 쓰면은 무게 재다 말고 생각하다. 생각할 뜻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게를 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웨이도 생각하다 뜻이 있고, 판단한 단어도 1파운드, 2파운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무게를 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스페큘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여기 이제 여러분 스펙트가 들어가면은 엄청 유명한 어근이죠. 이게 룩을 뜻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리스펙트, 존경하다 그 스펙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제 B권인데 제가 A권 설명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다 커버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다룹니다. 스페큘레이션 정확한 뜻은 생각을 하고 think,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guess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 그게 speculation입니다. think and guess예요. 생각과 추측. 그래서 이 단어가 real estate speculation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되죠. 투기라는 것도 돈이 될 것 같아 라고 추측해가지고 거니까. 그래서 speculation 뜻이 두 가지예요. think and guess. 두 번째, 투기하다. speculate.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deliberation 한다는, 그러니까 리브라, D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엘라스틴. 머리를 감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샴푸가 있군요. 지워도 되겠죠? 파운드. 엘라스틴이었어요. 그 엘라스틴. 일라스틴. 왜 이 단어가 왜 붙었을까? 이것 때문에 붙은 거죠. 탱탱하다는 거. 그걸 원래 정확하게 일라스틱이죠. 일라스틱. 그래서 일라스틱에서 엘라스틴한 거. 일라스틱이 바로 탄력 있는, 그게 바로 일라스틱이거든요. 탄력 있는, 신축성이 있는. 그래서 엘라스틴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일라스틱에서 왔구나. 일라스틱. 신축성 있는, 탄력 있는, 머릿결이 탄력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그 아빠붕대 가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빠붕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철자가 약간 이렇게 뒤집혔네. 바뀌었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죠. 에리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라스틱.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일라스틱. 어쨌든 이제 이게 탄력. 아까는 엘라스틴 할 때 샴푸 그 이름은 탱탱하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일라스틱이거든요. 일라스틱. 탄력의 신축성이 있는. 그럼 뭐 어떤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얘를 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다는 거죠. 쭉쭉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일라스틱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무줄 그런 거예요. 이건 일라스틱. 머릿결이 그러면 엘라스틴. 그래서 엘라스틴은 일라스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상표라는 거. 그래서 일라스틱. 탄력이 있나? 동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 정확한 뜻이라는 거, 정확한 철자라는 거. 뭐 그렇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동요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탄력이 쓸 수 있는 리질리언트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죠. 바로 회복력이 있는, 슬픔이나 우울에 빠져 있다가 금방 바로 쾌활해지는 거. 그게 바로 리질리언트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이제 그 탄력이 있는, 실속 있는 그 일라스틱으로 쓰이지만 이 단어는 리가 붙어 있잖아요. 다시. 이런 이제 연어가 여러분 세몬이죠. 이 연어가 모천 희귀에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뛰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연어가. 그래서 펄쩍펄쩍 뛴다. 리 붙여가지고 펄떡펄떡. 이게 바로 리질리언트입니다. 리질리언트. 그래서 우울해 있다가 금방 이렇게
감정을 회복하러. 그래서 회복력 있는 바운스볼, 탱탱볼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탱 이런 것은 느낌이 리질리언트. 얘는 일레스틱. 알겠죠? 탱탱볼은 리질리언트 한 느낌이다. 바운스. 그럼 리트랙터블은 뭐냐? 리트랙터블은 이제 보통 어떤 고양이나 고양이가 여러 발톱을 들여오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 단어죠, 이게 리트랙트라는 것은. 우리는 얘가 이제 트랙션이죠, 트랙션. 트랙션은 어떤 모터에 의해서 당기는 거예요. 이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인. 근데 이제 어떤 모터 같은 거에 의해서 당기는 거. 근데 리를 붙이니까 리는 얘는 이제 다시 리는 하나 뜻이 되어 있죠. 뒤로. 그래서 손톱이나 발톱을 뒤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리트랙트 또는 리트랙터블도 쓸 수 있는데 얘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볼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몬에서 리질리언트 나왔다 말씀드렸고 같은 어원이라는 거고 세몬과 리질리언트는 이 볼펜은 어때요, 여러분? 리트랙터블하다. 그러니까 뒤로 당길 수 있는 뭐 뒷부분을 뒤로 당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볼펜이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게 리트랙터블인 거예요. 리트랙터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 잔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플렉서블. 구부릴 수 있는 플렉서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리질리언트의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요? 동의될 수 있습니다. 그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도 융통성이 있는, 원래는 이제 구부릴 수 있는 원래의 모습에서 융통성이 있는 이라고도 그 리질리언트, 일레스틱이 쓰이기 때문에 그 플렉서블도 그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대가 이제 그 플렉서블하다, 구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마시다가 얘는 어때요, 여러분? 얘는 그냥 뻣뻣하잖아요. 이거 rigid, 뻣뻣한 거고. 하지만 이 빨대는 바로 이렇게 플렉스가 된 거죠. 플렉스. 구부릴 수 있는. 그래서 얘가 좀 더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얘보다는. 그래서 플렉서블.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는 플렉스 자체가 원래 우리가 여러분 근육 따위를 상대방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근육을 이렇게 푸는 모습이 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잡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플렉스. 그래서 근육 따위를 이렇게 풀다. 그래서 플렉스 원즈 머슬 하게 되면 근육을 풀다 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준비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위력을 보여주다. 그게 이제 플렉서블. 플렉스 원즈 머슬. 그래서 플렉스는 구부리는, 특히 근육 따위를 구부리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에서 플렉서블. 그렇죠? 이렇게. 얘는 이제 리트랙트 되는 거고. 이 책을 보니까 vulnerable, 취약한, 앞에 나왔던 타노스에서 유서네이지아. 유서네이지아는 바로 복합의 A권의 40강 마지막 단어죠. 천 번째 단어예요. 그건 vulnerable는 1강의 1번 단어죠. 1강의 1번은 vulnerable. 40강 천 번째 단어가 유서네이지아, 타노스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지금 유서네이지아를 공부했으니까 1강의 1번부터 vulnerable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네. 배고파. 텐터클. 배고프니까 먹고 시작하는 거죠. vulnerable는 취약한.